Coronavirus. What did you just say? We don't even have the coronavirus. 코로나로 인해 점점 심해지는 인종차별. 남의 얘기인 줄만 알았던 그 일이 나에게도 일어났다. 아프리카로 날아간 9일간 긴 멀티비행에서 생긴 어처구니 없는 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고요?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렛츠고! 내가 만약 9일간 있었던 이야기를 세워라 내어라 하면서 얘기한다면 우리 집 강아지가 뒷집 강아지랑 눈이 맞아서 어느 날 야산에서 남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아주 야심차게 짝짓기를 하고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리커버리 포지션으로 너무나 귀여워서 미쳐버릴 것 같은 강아지 15마리를 순산했다 라는 이런 이야기처럼 굉장히 장황하고 길어지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사건부터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나는 9시간이었던 두바이에서 아프리카 코나크리로 가는 비행을 마친 바로 직후 호텔에 도착해서 크루들이랑 호텔 수영장을 갔다. 힘든 비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펼쳐진 풍경과 기분 좋은 날씨 때문에 피로가 싹 가시는 기분이었다. 먼저 와서 쉬고 있는 크루랑 잠깐 얘기하면서 서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레바논 배불뚝 아저씨가 나를 보고 코로나라며 공격을 했다. 하지만 바보 같은 나는 이 중요한 장면을 타임랩스로 찍었다. 과거의 내 손가락을 부셔뜨려 버리고 싶었다. 그래서 아쉬운 대로 상황 재현을 해보겠다. Hey, 코로나, 코로나. 나한테 하는 건가? 코로나. 응? 뭐라는 거야? 미친 건가? 처음 있는 일이라 너무 당황스러워서 일단 무시하고 대충 자리를 잡고 앉았다. 크루들이랑 수다 떨면서 노는데도 아까 있었던 그 기분 나쁜 상황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서 난 점점 분노가 차올랐다. 그러던 와중 그 자식과 눈이 마주쳤고 나도 모르게 그 자식을 향해 중지손가락을 곧게 펴서 아름답게 손을 치켜 올리고 그 자식을 향해 소리쳤다. What the fuck? 그걸 보자 표정이 굳어지더니 나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오기 시작했다. 순간 쫄아서 그 자식이 오는 동안 별 생각을 다 했다. 그치? 일단 내지르긴 했는데 저 덩치는 못 이길 것 같은데? 바람이 불어서 손가락이 저절로 펴진 거라고 할까? 아, 어떡하지? 아니지. 잘못은 제가 먼저 한 거잖아. 죽었어. 오면은 제가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말할 거야. 너? 야, 니 아까 나한테 코로나라고 했어? 안 했어? 뭐? 니 아까 나한테 여기서 손가락질하면서 코로나라고 하면서 웃었잖아. 나 안 그랬는데? 웃기지 마. 너 내가 똑똑히 기억하는 니 아까 여기 앉아가지고 니 가슴도 흩날리면서 나한테 코로나라고 하면서 웃었잖아. 너 되게 퍼킹 루드하고 퍼킹 인종차별인 거 알아? 미안. 뭐라고? 미안. 다음부터는 얘기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얘기해. Thinking, 생각보다 너무나 빠른 인정과 사과에 몹시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빼먹은 말이 하나 있었다. 야, 내가 코로나잖아? 그러면 넌 메르스야. 요즘 많이 들리는 코로나 인종차별을 직접 겪었는데 왠지 모르게 이긴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나에게 일어날 또 다른 인종차별은 상상도 못한 채 난 크루들이랑 48시간 동안 코나크리에서 신나게 놀았다. 이번엔 세네갈 다카로 비행을 갔다. 여기에선 우리에게 72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 짧은 휴가 같은 비행이었다. 다카 호텔 코나크리에서 1시간 정도 비행을 하고 지금 다카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뷰는 그냥 바로 여기서 일하는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겠네요. 오늘 빨리 먹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도착하자마자 다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갔다. 절벽 바로 옆에 위치해 있고 아프리카 느낌이 물씬 나는 식당이었다. 여유롭게 밤바다를 구경하고 있었는데 같이 온 크루가 장난친다고 뒤에서 나를 밀어서 나도 모르게 정겨운 단어가 나와버렸다. 세네갈은 물고기가 싱싱하다고 해서 한 마리 주워 먹었다. 와인도 한 잔 시켜서 기분을 좀 내봤다. 영국인 크루가 오늘 생일이어서 같이 축하 파티도 했다.
눈치 없이 먼저 꺼져버린 생일 촛불이었지만 행복한 생일이었길 바란다. 무럭무럭 자라서 자랑스러운 UK 사무장이 되려무나 공포에 계산하는 시간이 다가왔다. 크루들과 함께 나가면 보통 0.1원에 오차 없는 칼날같이 정확한 더치페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계산할 때 골치가 아프다. 행복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 같아 보이지만 정확한 더치페이를 위해 눈치 싸움을 하는 모습이다. 난 이날 디저트까지 야무지게 다 챙겨 먹어서 내가 제일 많이 냈다. 이런 망할 집 가는 길에 닭인지 페리카나인지 칠면조인지 모를 생명체를 마주했다. I know the name in my language. I think it's Indic. 인덱? I know my language as well. 칠면조. 밥 먹고 왔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요. 내일 아침에 지금 시간으로 8시 30분까지 모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내일 가는 곳은 보리 아일랜드라고 해서 옛날에 노예들이 살았던 섬이래요. 그래서 거기를 갈 거고 핑크레이크라고 해가지고 강이 핑크색이에요. 되게 신기하죠. 거기를 갈 거고 그 다음에 뭐 쿼드, 사륜 바이크? 저는 그거 안 할 것 같아요. 두바이에서 이미 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크루들 11명, 한 11명인지 12명인지 몰라도 떼거지로 이제 투어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제 그만 씻으라고 할게요. 안녕. 다음날 눈 뜨자마자 투어를 시작했고 눈 뜨자마자 간 곳은 정체모를 동상이었다. 왠지 모르게 굉장히 북한스러워 보이는 동상 같았다. 하필 정상에 위치해 있어 눈 뜨자마자 열심히 등산을 했다. 꼭대기에서 보이는 풍경은 너무나 아름다웠고 더불어 옵션으로 따라온 바람 싸닥션도 너무 좋았다. 살면서 여자의 촉을 무시하지 말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내 첫 느낌이 맞았다. 이 동상은 북한이 만든 동상이었다. 가는 길에 간단히 아침을 먹고 또다시 조만한 차에 낑겨 이동을 하였다. 맨 앞은 가이드분 자리였는데 자꾸 카메라를 들어 동영상을 찍으니 우리 부사무장님께서 화가 나셨다. 부사무장님께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너무 귀여웠다. 가는 길에 센스 있는 가이드님의 깜짝 생일 선물이 있었다. 무럭무럭 자라나렴 모두가 노래를 불렀고 나보고 강남스타일을 불러보라고 시켰는데 생각만 해도 오그라들어서 안 불렀다. 그렇다. 난 찌질이었다. TV에서만 볼 수 있었던 실제 아프리카 풍경을 직접 보니 너무 신기했고 우린 핑크레이크가 있는 섬에 도착을 하였다. 먼저 섬에서 사륜 오토바이를 타기로 했다. 안 탈 사람은 이 조그마한 트럭을 타고 이동을 해야 했다. 또 다른 인격체인 내 궁둥이는 나를 이쪽으로 인도했고 결국 착석을 하였다. 그렇게 우린 섬을 한 바퀴 신나게 돌았다. 살면서 핑크색 호수를 볼 수 있는 순간이 얼마나 있을까? 조그마한 나무 보트를 빌려서 탔는데 아무 안전장치가 없는 신박한 보트였다. 크루들이 너무 많아서 2개의 보트로 나눠서 탔고 물이 얕아서 그런지 긴 막대기로 바닥을 찍으면서 갈 수 있었다. 세상은 넓고 볼 것은 많다. 눈앞에 보이는 그림 같은 풍경에 행복했고 문득 궁금증이 생겨났다. 핑크 호수 안은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카메라를 넣어보았다. 예상과는 달리 아무것도 없었다. 가라도스 정도는 있을 줄 알았다. 아니면 민용구? 혹시나 싶어서 계속 넣어보았다. 역시나였다. 염분이 굉장히 높은 핑크 호수는 들어가기만 해도 몸이 뜬다고 한다. 예전에 갔었던 사해랑 같은 원리인 것 같다. 용기 있는 우리 기장님과 크루가 직접 들어가 보기로 했다. 정말 뜰까? Oh my god, this is weird. 그들은 그렇게 둥둥 든 채로 사라져갔다. 여기 현지 사람들은 호수에서 캔 소금으로 돈을 번다고 한다. 바구니만 넣었다 빼면 가득 생기는 소금이 너무 신기했다. 호수물도 직접 만져봤다. 엄청 기름지고 미끌미끌한 느낌이었다. 열심히 떠다니다가 돌아온 크루 몸에 소금이 생겨있는 것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것도 띄어서 팔면 돈인가? 밖으로 나오니 세네갈 사람들이 우리를 힘차게 부르기 시작했다. 노예들이 살았던 보리 아일랜드로 이동을 하였다. 아침부터 움직였는지라 체력이 고갈되어 가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자 라는 신념으로 열심히 다니기로 했다. 도착해서 들어가는 길에 세네갈 학생들을 마주쳤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놀랍게도 한국말을 할 수 있었고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는 귀여운 아이들이었다. 하지만 갑자기 한 아이가 나에게 코로나라고 소리쳤다. 코나키리에서와는 다르게 여기선 반격을 못하고 당하기만 했다. 왜냐하면 너무 귀엽다. 얘들아 안녕. 누구야? 방금 전에 코로나라고 말 얘기한 사람 누구야? 당장 나와. 너야? 니야? 어떤 자식이야. 다른 뭉댕이는 분질러 버릴 테니까. 이렇게 할 순 없잖아. 아직 자라나는 어린 새싹이니 그러려니 하고 우린 투어를 시작했다. 고리 아일랜드는 굉장히 아름답고 평화로운 섬이지만 노예들을 가두고 학대한 역사가 있는 가슴 아픈 섬이기도 하였다. 여러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실제 흑인 노예들을 가두고 동물처럼 사육시켰던 방이었다. 전등도 없고 좁은 공간에 남자, 여자, 아이들 칸을 나누어 노예들을 가둬두었고 그들은 오직 좁은 창문 틈으로 서로를 볼 수 있었다. 그렇게 힘든 삶을 끝내고 자유를 찾고 싶은 노예들은 이 문을 꼭 지나가야 했는데 문 너머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죽음이었다. 자유를 위해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은 벼랑 끝에서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 지금은 모든 것을 용서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한다. 이제는 그들의 환한 미소가 언제나 그들과 함께하기를 바란다. (9일간의) 비행은 무사히 끝이 났고 두바이로 돌아와 우리는 한 크루를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하였다. 바로 오랫동안 에미레이트에서 일한 사무장님의 마지막 비행을 축하하기 위한 선물이었다. 인생의 반을 비행을 하며 살아왔는데 마지막 비행을 끝마치고 비행기를 나오는 순간 어떤 심정이었을까? 사무장님의 더 멋진 인생 2막을 응원한다. 나도 앞으로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오늘도 수고했다.